대표적인 어깨 질환,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오십견이랑 석회성 건염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은 뭐 매우 다양하게 있겠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고 외래에서 자주 접하는 이제 질환으로는 오십견과 석회성 건염, 그리고 어깨 힘줄 파열을 포함한 이제 회전근개 질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그 대표적인 쌍두마차죠, 오십견과 석회성 건염 두 가지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깨 관절은 이제 우리 몸과 팔을 연결하는 관절이다 보니 당연히 팔의 움직임과 관련된 증상이 많습니다. 팔을 뭐 머리 위로 들어 올린다거나 옆으로 들거나 혹은 뒤로 젖힐 때 여러 가지 이제 동작에 의해서 통증이 유발되기도 하고,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이러한 움직임이 없이 가만히 있어도 어깨 통증이 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움직임 자체가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운동을 하거나 특별히 다친 일도 없는데 갑자기 참을 수 없는 어깨 통증이 생겼다, 이런 경우에도 어깨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어떤 질환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어깨 질환 또한 기본적으로는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도수 치료 등과 같은 보존적 치료를 먼저 시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거나 질환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최종적인 수술적 치료에 앞서서 비수술적 치료로 주사 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꾸준한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다거나 질환이 점점점 더 진행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질환에 따라서 관절 내시경을 통한 수술 혹은 인공관절 수술 같은 것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십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십견의 그 정식 명칭은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해서 어깨가 굳는 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십견 설명을 드릴 때 이제 항상 외래에서도 풍선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풍선에 원래는 이제 바람이 빵빵하게 들어 있어야 되는 건데 오십견에 걸리게 되면은 쉽게 생각하면 그 풍선에 바람이 확 빠져서 쪼그라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정상 관절낭은 그 두께가 약 1mm 정도로 굉장히 얇고 부드러운 상태입니다. 특별히 발적이나 염증 반응도 없는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팔 움직임이 자연스러운 건데 오십견에 걸리게 되면은 그 관절낭, 어깨 주머니가 두께가 한 2-3mm 정도로 두꺼워지고 뻣뻣해지고, 그리고 거기에 발적과 염증 반응이 생기면서 통증을 유발하고 팔의 움직임에 제한도 생기는 그런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십견은 특별한 외상 없이 어깨 통증 그리고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주로 남성에 비해서는 여성에서 좀 더 호발하고 그 이름과 마찬가지로 주로 50세 전후에 발생을 하게 되고 40세 이전에 발생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십견은 한번 걸려서 제대로 치료를 받고 나면은 같은 어깨에 재발하는 비율은 높진 않습니다. 다만 한번 걸리셨던 분이 반대쪽 어깨에 생기는 경우는 비교적 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원인이 알려져 있진 않으나 노화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뭐 어깨 주변을 다치거나 이로 인해서 이제 장기간 보조기 같은 걸로 고정을 하는 경우 이에 의해 2차적으로 오십견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관 질환으로는 갑상샘 기능과 관련된 질환, 그리고 뭐 뇌졸중, 파킨슨병 이런 것들이 오십견의 이제 발생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특히 당뇨병의 같은 경우에는 작게는 10%에서 많게는 한 3분의 1까지 굉장히 관련성이 높다고 되어 있어서 저도 외래에서 항상 진료를 볼 때 오십견이 의심되는 경우 당뇨가 있으신지 그 여부를 항상 확인하는 편입니다. 오십견의 증상은 뭐 일반적인 통증과 다르게 통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밤 되면 특히 더 아프다고 표현을 하시고, 뭐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아픈 어깨 쪽으로 돌아서 누워 주무시기 힘들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특히나 오십견은 단순히 아프기만 한 것이 아니라 관절 운동 제한, 즉 이제 팔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오십견과 관련해서 이제 흔히 잘못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이, 뭐 주변에서 오십견은 뭐 그거 어차피 시간 지나면 낫는다더라, 뭐 병원 자꾸 가지 말고 그냥 참고 좀 지내봐라, 이렇게 얘기를 들으신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는 뭐 완전히 틀렸다고 얘기를 하기는 어렵지만 이 오십견의 경우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한 4년까지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시간 지나면서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는 많으나 후유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관절 움직임의 제한, 팔 운동이 움직이는데 제한이 생기는 그런 증상이 남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조기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추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견의 단계로는 크게 이제 세 단계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제 통증기라고 해서 질환의 초기 이제 3개월 한 9개월 정도까지를 얘기를 하고, 이때는 이제 서서히 통증이 심해지긴 하지만 관절이 완전히 굳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환자분들이 뭐 크게 이제 증상 때문에 병을 찾거나 그러진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제 슬슬 진행을 하면은 2단계 동결기라고 해서 이때는 가만히 있기만 해도 아프고 어깨를 움직이는데 너무 불편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병원을 굉장히 많이 찾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3단계는 해방기라고 해서 굳었던 어깨가 점점 풀리고 통증이 감소되는 시기인데, 여기 이제 시기를 보시면은 짧게는 12개월에서 많게는 42개월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0견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존적 치료부터 수술적 치료까지 이제 단계적인 치료를 해볼 수 있고, 증상이 심하지 않고 초기인 경우에는 약물 치료, 물리 치료, 도수 치료, 그리고 뭐 집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스트레칭 운동 같은 것들을 통해서 치료를 해볼 수 있고, 그럼에도 증상이 이제 호전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주사 치료, 그 중에서도 제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수액팽창술 같은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고요. 대부분은 이렇게 치료를 하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 환자분이 이 치료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사 치료 중에 수액팽창술이라고 해서 사실 뭐 대단히 뭐 특별한 치료는 아니고요. 아까 제가 이제 처음에 풍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바람이 빠지고 뻣뻣해진 풍선에 이제 사람 몸 안에 바람을 넣을 수는 없으니 그걸 대신해서 물을 넣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이 들어가면서 그 풍선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섬유화가 진행된 관절낭에 약물을 주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마치 풍선에 물이 들어가면서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관절낭이 팽창되고 유착이 풀리고 염증이 가라앉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이는 이제 초음파를 보면서 정확히 타겟팅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그 정확도도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그림에서는 동영상이 아닌 사진이다 보니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저 빨간 원안에 있는 부분이 수액팽창술을 통해서 관절낭을 이제 넓혀 놓은 사진입니다. 뒤에 보시면은 사례를 하나 준비해 봤는데, 63세 여성분이시고 석 달 전부터 통증이 굉장히 심했다고 얘기를 하셨고, 팔을 올리거나 옷 갈아입을 때 지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병원에서는 관절 내시경 수술 권유 받았는데, 모든 분들이 그렇지만 수술을 최대한 하지 않고 치료를 원하셔서 병원에 오셨던 분이고, 이분이 이제 수액팽창술 주사 치료를 하신 분인데, 빨간 원안에 보시는 부분이 이제 유착되어서 쪼그라든 관절낭이고, 그 부분에 주사 치료 수액팽창술을 통해서 넓게 넓혀준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치료 전후 사진을 보시면은 전방거상이라 해서 팔을 앞으로 드는 그런 동작도 반대쪽 건측과 거의 비슷할 만큼 회복이 되셨고, 뒤로 돌리는 내외전 동작이죠. 이것도 오른쪽 팔 처음에 안 되시던 부분이 굉장히 잘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 내시경 수술 통해서도 해결을 할 수 있는데, 좌측에 보시면은 염증이 심한 이제 관절 소견을 볼 수 있습니다. 염증이 심해서 빨갛게 발적도 있고, 지금 활액막염이라고 해서 이제 어깨 안이 굉장히 이제 지저분하게 보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술로 직접적으로 걷어내고 제거하고 유착을 풀어주는 그런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 수술을 통해서 이제 해결된 사례도 하나 준비했는데, 57세 남성분이셨고 증상 8개월 정도 되셨습니다. 머리 감기 등 일상생활 불편함이 있고 주사 치료, 도수 치료 받았는데 호전이 없어서 너무 오랫동안 고생해서 자기는 그냥 무조건 빨리 낫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분이라서 바로 수술적 치료를 하기로 했던 분이고, 정상 관절낭은 좌측처럼 하얗고 깨끗하게 보여야 되는데 50견에 걸리다 보니 빨갛게 이제 유착이 되어 있고 발적이 있는 부분이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수술로 직접적으로 정리를 한 그런 사진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석회성 건염입니다. 석회성 건염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힘줄에 돌멩이가 박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어깨 힘줄 이제 회전근개 내에 석회가 침착되어 발생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이는 30대에서 60대 굉장히 이제 다양한 연령층에서 발생이 한다고 알려져 있고, 정확한 원인이 밝혀져 있는 것은 아니나 이제 힘줄로 가는 미세한 혈관 그런 혈류 장애로 인한 이제 퇴행성 변화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석회성 건염의 증상은 대표적인 증상 이제 한마디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한 극심한 통증입니다. 나는 운동을 하거나 다친 것도 아닌데 며칠 전부터 혹은 일주일 전부터 갑자기 겪어본 적 없는 그런 통증이 생기는 경우 이제 석회성 건염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 석회성 건염이 있을 때도 이제 흔히 좀 잘못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 주변에서 석회성 건염 걸리면 뭐 석회 있으면 그거는 충격파 일단 열심히 하고 하면 다 깨지고 사라진다더라 이렇게 듣고 이제 동네 병원 집 근처 병원에서 충격파 치료만 정말 막 수십 차례 받고 낫지 않아서 오신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우리 요로결석이 있을 때 쇠석하는 것 때문에 그런 이제 오해가 생긴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석회가 굉장히 작거나 이미 흡수기에 접어들어서 이제 연해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충격파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석회가 굉장히 크고 딱딱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충격파 치료를 100번, 1000번 해도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주변에서 충격파 치료만 일단 열심히 해봐라 이런 얘기만 듣고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미련하게 충격파 치료만 계속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석회성 건염도 이제 크게 3단계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형성기라고 해서 석회화로 인해서 힘줄 변형이 시작되고 진행이 됩니다. 이때는 환자분께서는 거의 뭐 증상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2단계 휴지기 때는 석회가 형성되고 나서 그 상태로 이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환자분에 따라서 어떤 분은 이제 통증을 이제 느끼기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 이때까지도 크게 통증을 못 느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종 3단계 흡수기에 접어들게 되면은 석회가 연화되고 이제 흡수되면서 염증을 일으키면서 이때 굉장히 통증이 심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어깨가 아파서 병원에 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이미 석회가 이제 2단계를 지나서 3단계인 상태에서 너무 아파서 오신 분들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석회성 건염도 마찬가지겠죠. 기본적으로는 수술이 아닌 치료를 우선적으로 시도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약물 치료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충격파 치료, 뭐 염증 조정과 증상 조절을 위해서 주사 치료를 해볼 수 있고요. 이러한 치료를 꾸준히 하고 적절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 치료,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해볼 수 있습니다. 사례를 준비했는데 62세 여성분이시고 1년 전부터 어깨 통증이 있었고 타병원에서 석회성 건염 진단을 받고 뭐 약물 치료, 충격파 치료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았으나 계속 아파서 오셨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3일 전부터는 이전과 다르게 너무나 통증이 심해져서 잘 수도 없다 이러면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빨간 원안에 석회가 이제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실제 이제 관절 내시경 수술 사례고 실제 들어갔더니 하얗게 보이는 게 이제 석회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석회가 그 양상에 따라서 딱딱한 경우에는 이제 깼을 때 분필가루처럼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흡수기에 접어들어서 이제 연해졌을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치약처럼 나오게 됩니다. 쭉 짜내게 되면은 치약처럼 빨리 올라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거하는 사진이었고요. 그래서 치료 전에 빨간 원안에 석회가 있었던 부분이 치료 후에는 말끔히 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57세 남성분이시고 1년 전부터 아프셨는데 석 달 전부터 점점 더 심해졌다고 하셨고 통증 때문에 어깨 움직이기도 힘들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지속되고 결국 다른 병원에서도 수술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앞선 환자분과 다르게 이제 딱딱한 상태였던 분이고, 그래서 이제 치약처럼 나온 것이 아닌 이제 가루처럼 이제 뭉쳐져 있는 것을 이제 깨서 제거를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치료 전에 빨간 원안에 있는 이제 큰 석회가 치료 후에 사라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절 내시경 수술 앞선 50견도 마찬가지, 그리고 석회성 건염도 마찬가지로 이제 최종적으로 수술을 하게 될 경우에는 관절 내시경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 관절 내시경 수술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한 5에서 10mm 이제 아주 작은 절개를 통해서 수술하기 때문에 흉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속이 쓰리거나 이래서 위 내시경 들어갔다가 용종 있으면 떼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뭐 시간은 상태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2~30분 정도면 충분히 가능한 치료고요. 당연히 절개도 작고 뭐 수술이 크게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회복도 빠르고 입원 기간은 뭐 하루 이틀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큰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고령이나 당뇨, 뭐 고혈압 등 여러 가지 기저질환 환자분도 마취를 하고 수술하는데 크게 부담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